자, 안녕하십니까. 문스탁입니다. 오전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들리시면 1번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문자 하나 보내드렸는데요. 단타 현재가 이하에서 매매하세요. 문자 받으시면 현재가 이하에서 매매하십시오. 자, 전일 단타로 편입하고 넘어왔던 올라옵니다. 님들 80원이 목표가니까 거의 다 왔어요. 이거는 재료가 살아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분할로 잘 차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분할로 잘 차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80원 타치 다 들어왔고요. 자, 아침에 신규 매수 사인 드렸던 종목들 매수 다 됐죠? 조비였습니다. 눌려주면 제 방송을 듣는 분들은 하셔도 됩니다. 자, 아남전자 좋고요. 이제 이런 패턴이 말씀드렸던 이제 단타, 승천형 단타 패턴입니다. 이제 앞으로 종목이 8월 말에 개편이 되면 이 종목의 패턴이 승천형 단타인지 승천형 스윙 종목인지 다 공개가 될 거예요. 회원님들이 그거에 맞춰서 내가 이거를 매매를 내 성향에 맞으면 단타 매매를 하시면 되는 거고, 내 성향에 맞지 않으면 스윙 종목 매매를 하시면 되는 거고, 선택지가 열립니다. 자, 오늘 오전에 어저께 편입을 못하고 오늘 오전에 다시 사인 드렸던 종목 다 매수하셨습니까? R 했어? R로 시작하는 거 했습니까? 해야 돼요. 할 건 해야 됩니다. 자, 지금 지수는 빠져요, 형들. 지수는 빠지고 있는데 전이 삼성이 투자를 발표를 했기 때문에 관련한 종목들 움직임이 오늘자에서는 좀 나올 수가 있는 거죠. 일단 오전까지는 이쪽 섹터가 좋아 보이고, 또 오전에 좀 눌려 나오면은 또 빠진 놈들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오늘 오전에 좀 빠진 종목들 빠지는 흐름에 대해서는 뭐 개의치 않으셔도 되고, 빠진 놈은 또 오후장 끌고 나온다 보시고, 사실 시장에 추가적으로 뭐 강한 상승을 보일 만한 모멘텀이 그동안에 없었죠. 그동안에 뭘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중국과 미국 간의 무역 분쟁 이슈가 계속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하다 보니까 특별하게 모멘텀 찾기가 어려웠는데, 그래도 뭐 삼성이 투자 계획을 전일 꽤 많이 발표를 하는 바람에 그런 대로 또 할 만한 종목들이 나옵니다. 조금 이따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릴게요. 자, 하나 더 올라오네요. 남선 알미늄 올라오는데 아마 목표가가 80원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금방 올라가면 분할로 썰어 챙기세요, 님들. 썰어 챙긴다 생각하시고, 이 종목은 오늘 움직이면 세게 갈 수도 있습니다. 모릅니다, 이건. 붙여 나온다면 이렇게 해도 나올 수 있어. 남선 알미늄은 제가 한 그저께인가 방송 무료 방송에서 은근히 언급 드렸던 종목인 거 아시죠? 여기서 기술적으로 한번 튀어나오는 자리입니다 라고 했던 거 기억나세요? 아십니까? 남선 알미늄 80원 터치 들어왔고요. 극대화는 본인의 보유 기준선 설정하시고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수익 축하드립니다. 링크 제네시스 이런 놈들도 스마트 팩토리 관련주인데 시세가 여지없이 나오네요. 어저께 종가에 좀 편입을 하고 나올까, 오늘 아침에 눌릴 때 살까 했는데, 삼성 지금 투자권 발표 이후에 지금 관련주들 좀 움직일 수 있는 종목들 군이 좀 바뀌었어요. 약간 스마트 팩토리라든지 뭐 이런 섹터를 지금 집중이 되고 있죠. 전장, 아남전자 같은 경우는 삼성의 전장 사업에서 과거 하만과 거래가 있었다라는 것 때문에 관련주로 묶였었는데, 일단 오늘 오전까지는 시세 흐름이 잡히는 모습이고, 이런 종목들이 이제 쉬었다가 또 갈 수 있는 섹터죠.
아, 링크가 세네. 자, 조비 지금 차고 나오네요. 조비. 한 번 더 눌렸다잉. 자, 조비 다시 차고 나가는데요. 한 4% 정도씩 나오면 챙기신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4% 정도, 뭐,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사실 목표가라는 게 큰 의미가 없어요, 힘들. 그렇지 않나요? 목표가라는 게 큰 의미가 없어. 말했잖아. 신이 지정한 가격이 아니다. 한 4% 정도 수익 나오면 챙긴다 생각하면 돼. 3%에서 4% 정도 수익 나오면 챙긴다. 분봉 보시면은 오늘 걸릴 수 있는 위치가 이런 위치가 보이잖아. 이런데 시가 돌파하면 당연히 저항 맞는 거고, 이거 당연한 거죠, 님들. 시가 돌파하면은 내지는 전일 종가 돌파하면 저항 맞는 거야. 여기 이 위에서 저항 맞아요. 팔자가 있어. 조금 더 올라오면 이런 자리에서 물량 나오는 거고.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여기서 이런 저항권에서 안 팔 수는 없고, 그냥 소화하면서 지켜보다가 이제 팔아놓고 이 정도면 더 이상 빠지지 않아. 그러면 더 갈 수 있는 거지. 신고가 날 수도 있는 거죠. 그죠? 누가 합니까? 아무도 모른다 그랬잖아. 그죠? 며느리도 모른다고. 그래서 극대화라는 거는 그렇다고 극대화를 뭐 1000만원 중에서 300만원만 수익 실현하고 700만원 극대화하겠다. 이건 너무 욕심이잖아. 안전하게 오늘 챙길 거 챙겨 놓고 보는 거예요. 응? 안전하게 오늘 수익 실현할 수 있는 것들 해놓고 보는 거야. 자, 조비도 잘 올라옵니다. 수익 축하드리고요. 자, 일단은 오전에 우리 할 수 있는 것들 최대한 해보고, 아, 링크는 좀 아깝네요. 오늘 그저께 괜히 엉뚱한 걸 했네. 만약에 이제 예를 들어 조비 같은 애들이 여기서 시세가 더 위로 안 나고 그러다가 오후장에 여기서 더 안 나고 그냥 밀린다. 어? 그러다가 이제 오후장에 이렇게 장중에, 아니 오후장은 아니고 한 뭐 점심시간이고 이렇게 다시 흘러내린다.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거? 제가 봤을 때는 또 들어가면 또 먹습니다. 오후장 또 나옵니다. 시세. 그냥 안 죽어요. 시세가 안 나온 종목들이 있는데 아마 조금 지루한 종목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그동안 우리 형님들이 매매를 안 해보셨던 패턴류의 종목들일 겁니다. 조금 지루하죠. 근데 아무래도 시장 영향이 좀 있고, 근데 그렇게 힘들 위협스러운 종목들이 아니기 때문에 기다리시면 다 올라옵니다. 스윙 종목이에요. 스윙 종목. 단기 스윙. 원래 중타반에서 스윙을 해야 되는데 중타반은 지금 뭐 대북주들 많이 갖고 있어가지고 단타반에서 같이 좀 병행을 하고 있는데, 대북주 패턴이 다 이제 마무리가 되면 중타반에서도 스윙 종목 매매를 병행할 겁니다. 일단 그렇게 아시고, 중타반은 지금 스마트 팩토리 관련주 중에서 한 종목 정도를 세팅해 드릴 생각이에요. 일단 오늘까지는 시세가 어제 발표를 했기 때문에 단기 시세가 나올 거고, 좀 조정 받으면 본격적으로 편입 작업이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멀티 캠퍼스 같은 애들도 사실은 이게 이제 예전에 크레듀 아닙니까? 이게 삼성 교육을 전반하는 회사, 교육회사인데 지금 어저께 발표한 내용들 보면은 교육 관련된 이슈가 있죠. 사내 교육 관련된 프로그램을 사내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사외까지도 좀 퍼뜨리겠다,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이런 종목도 눌리면 단기 찬스가 나오겠죠. 뭐 따라가고 싶지는 않고 내려오면 단기 찬스 나옵니다. 대북주들은 문제 없고요, 님들. 대북주도 문제 없고. 자, 코스닥 지수는 무지하게 지루하게 옆으로 개걸음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어저께 형님들께, 물론 우리 VIP 방송이었기 때문에 못 들으셨을 텐데, 시장이 돌아나가는 패턴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몇 가지가 한 두세 개밖에 되지 않는다. 근데 그 두세 개 패턴 중에서 한 개는 옆으로 개걸음을 하다가 돌려 나온다라고 했죠. 가장 일반적인 패턴은 내려왔다가 올라왔다가 살짝 또 내려왔다가 바닥을 이중 바닥을 확인하고 돌리는 게 가장 일반적인 패턴. 이게 가장 일반적인 패턴이고, 그 다음에 옆으로 개걸음을 가다가 저항대를 뚫어내고 다시 이제 시작하는, 본격적으로 바닥 탈피를 하는 그런 패턴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이제 가장 좋아하는 그냥 바로 다이렉트로 넘어가는 패턴이 있겠죠.
넘어가서 쉬는 거지. 근데 지금 흐름으로 봐서는 옆으로 개걸음을 해서 저항대를 뚫어내면서 시간으로 좀 죽이는 거죠. 바닥권의 흐름을 시간으로 죽이고 있다. 약간 지루할 수 있어요. 물론 이제 오늘 뭐 5장이고 흘러내리면 이중바닥 확인하러 가는 건데 이제 지금 한 일주일 정도 흐름 보니까 내려올 놈이면 이런 식으로 바로 내려오거든요. 이렇게 그죠? 저항 맞고 바로 음봉 이렇게 흐름이 나오는데 지금 흐름 봐서는 옆으로 최대한 시간으로 죽이는 형태로 진행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한번 봅시다. 아무튼 현재 구간에서 단기 저항권인데 어떤 식으로 돌아 나가려고 하는 모습을 만들지. 일단 제가 보기에 종목들은 크게 이상 없습니다. 지금 제가 PPT를 조금 봐놨는데 이따가 이거 좀 설명 좀 드릴게요. 지금 시장은 이 세 가지 정도로 보면 돼. 지수 하락이 이제 마무리 국면이고 북한 이슈에 대한 기대감이 현재 존재합니다. 일각에서는 북한 이슈가 이제 거의 끝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물론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큰 파동이 좀 지나가고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으로 비춰질 수 있는데 저는 이제 한 달 남은 이 기간 동안에 이거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있다라고 봅니다. 9월달 과연 빅쇼가 준비되고 있느냐 이거 분명히 생각해야 돼요. 님들 다 죽었다고 생각하는데 그거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삼성이 180조 투자했던 부분에 대해서 어저께 이제 내용이 나왔던 거기 때문에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물론 180조 투자가 무지막지하게 말도 안 되는 투자냐 그렇지는 않아요. 여태까지 삼성전자가 매년 투자했던 투자액이 물론 2016년도까지는 이렇게 많지는 않았는데 그 많았죠. 30조 이상 넘어가니까 많은 거죠. 근데 2017년도부터는 60조 정도 투자가 이제 진행이 되고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3년간 180조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2017년도에 투자했던 것만큼 앞으로 3년간 더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관련된 기업들의 수익이 보장이 된 거기 때문에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2017년도에 반도체 장비 섹터들, 디스플레이 장비 섹터들 흐름들 뭐 보셨으면 다들 뭐 관심 있게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되게 좋았단 말이죠. 걔네들이 수익이 이제 거의 환물 끝났다 이렇게들 인식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투자가 이어진다라는 거죠. 그런 어떤 좀 안정적인 모습들을 보여줄 수가 있다.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 이제 앞으로 관련주 움직일 수 있는 종목들 흐름이 가이드가 나옵니다. 이제 제약바이오 흐름에서 삼성 관련된 장비나 디스플레이 장비나 소재 섹터 흐름들이 많이 빠졌거든요. 걔네들이. 왜냐면 이제 거의 상투 쳤다라는 느낌이었기 때문에. 근데 걔네가 수익이 계속 유지가 된다? 그렇다면 주가가 다시 올라올 수 있는 거죠. 관심 있게 봐야 된다. 근데 그런 부분들을 체크를 좀 해봐야 됩니다. 서진 시스템 돌려버렸네. 서진 시스템 매매하신 분 있나요? 이게 매수가를 간들간들 안 줘가지고 그날 매수 못했는데 이틀 전에 추천 나가고 나서 바로 튀어가지고 그죠? 취소 사인 드렸던 건데 어저께 눌렸을 때 하려고 했던 건데 하려다 보니까 더 좋아 보이는 종목들이 있어서 지금 서진을 좀 뒤로 밀었는데요. 서진이 지금 차고 나가버리네요. 이거 좋은 종목입니다. 이거 무지 좋은 종목이에요. 이날 회원님들이 위로 싸버리는 바람에 몇몇 분들이 싸서 취소 사인 드렸던 종목이죠. 지금 거래 실려 들어옵니다. 이런 게 이제 전형적인 스윙 패턴. 스윙 종목을 매매하기 위해서는 의미 있는 흐름이 나온 다음에 눌릴 때 사는 게 가장 좋아요, 님들. 의미 있는 모습이 나오는 종목이 눌릴 때 매수하는 게 스윙 매매입니다, 님들. 이게 그냥 기본이야, 기본. 스윙 매매. 근데 해임들이 보시기에는 어떤 게 의미 있는 건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러겠죠. 그걸 못 찾는 거지. 회원님들한테 제가 저희 같은 경우는 종목을 찾거나 할 때 시스템을 많이 이용해요. 시스템이라는 게 그냥 단순히 사람이 보아서 좋아 보인다라는 개념과 뭔가 컴퓨터가 보는 개념은 조금 다를 수 있어요. 제가 그거를 잠깐 이따가 좀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해서 이제 종목들을 좀 보는 건지 한번 그런 것들도 좀 보시고 저희가 종목을 선택하는데 초이스를 하는 데 있어서 어떤 관점으로 초이스를 하고 보고 있는지 한번 엿볼 수 있는 거죠. 제약바이오는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제외하고는 별로 그렇게 좋지 않아요.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아무래도 이제 어제 투자 관련된 얘기에
직접적으로 바이오 산업과 관련된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좀 주가가 좀 흐름이 괜찮죠.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일단 뭐 지금 단기적으로는 고점 먹을 거예요. 재료가 노출됐기 때문에 고점 먹을 건데 흐름은 뭐 쉽게 빠지진 않을 것 같습니다. 워낙에 투자를 집중적으로 좀 할 걸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주가가 쉽게 흔들릴 것 같지는 않고, 다만 이제 기타 다른 섹터들은 잘 모르겠어요. 다른 바이오 섹터들은 별로 그렇게 좋을 것 같지가 않아요. 바이오 시대는 거의 저물어 가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형님 송도 가보셨나요? 송도 가보셨나요? 송도 가보시면은 무지하게 큰 공터가 하나 있어요. 거기에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대단지가 하나 들어옵니다. 아, 서진 시스템이 아깝네. 이거 무지하게 잘 가네 이거. 이럴 줄 알았다 이놈 이거. 한 종목 또 올라오네요. 한 종목. 아, 좀 더 쳤으면 좋겠네. 그죠? 시에 나옵니다. 좀만 더 쳐라. 새우가 남았나요? 저희가 매매하는 종목을 잘 연구해 보세요, 님들. 연구하시면은 한 10가지 이내 패턴에서 다 걸립니다. 자, 하이쌤 지금 거의 다 올라왔는데요. 너무 티나 우리 호가가 님들. 너무 티나. 나눠서 잘 파세요. 근데 이런 종목도 시장만 좋으면, 솔직히 시장만 좋으면 스윙 패턴 종목들은 대박 납니다, 힘들. 시장이 좀 너무 안 좋아가지고 연속성 좀 떨어지잖아요. 수익 나오면 챙기고 그 다음에 시세 이어지는 흐름이 약하잖아. 좀 아쉽죠. 근데 스윙 패턴도 끌고 가시면은 대박 나는 패턴들이에요, 대부분. 물론 이제 그냥 보유하면 안 되고 수익 실현을 하고 보유해야 되겠죠. 수익 실현 할 건 해놓고 그 다음에 보유를 일부를 보유하시면 본인의 매수가만 안 깨져 나가면 수익은 계속 터져 나갈 수 있는 섹터들이다. 어떤 종목을 매매할 때, 어떤 종목을 이제 단타를 매매하겠다 내지는 스윙을 매매하겠다 할 때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뭘까요, 형님들?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뭘까? 자, 하이쌤 올라왔어요. 넘어가겠네 이거. 터질 수도 있겠다. 수익 축하드리고요. 물량을 누가 막 10,000주씩 채가잖아. 그죠? 그러니까 우리 물량을 누가 이렇게 팍 채가면 그 뭐 주인이 있는 거지 뭐. 그죠? 누가 봐도 저기 호가 뭐야? 이렇게 할 수 있는 호가를 누군가가 확 채가주면 님들 뭐 500주, 100주, 200주, 20주 이렇게 개미들이 와서 사는 게 아니라 누가 10,000주, 20,000주 확 걷어가 버리면 주인이 걷어간 거잖아. 그죠? 그러면 주가는 좀 더 튀는 거야. 오버슈팅이 나오는 거예요. 뭘 먼저 해야 돼? 뭘 먼저 해야 됩니까? 변동성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을 먼저 찾아야 될 거 아니야. 그죠? 이 종목이 변동성이 나올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도 상승 변동성이 나올 수 있느냐, 없느냐. 그런 어떤 종목의 흐름 패턴을 찾아내야 될 거 아니에요. 기준이 되는 뭔가가 필요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그냥 단순히 또 찾았다고 해서 끝이 아니에요. 모든 종목을 똑같은 패턴과 똑같은 흐름에서 매매할 수 있나요? 어떤 종목은 눌릴 때 유리한 게 있고 어떨 때는 그냥 따라가는 게 유리할 때가 있고 뭐 다 틀릴 텐데, 어떤 거는 2차 매수만 하는 게 유리할 때가 있고 어떤 건 3차 매수까지 해야 유리할 때가 있을 거고 다 틀리단 말이에요. 그거를 일반적으로는 사람들이 어떻게 경험을 통해서 어떤 식으로 알아채가냐면, 아, 내가 이럴 때 이렇게 눌릴 때 사니까 돈을 더 벌더라. 이런 거는 이럴 때는 따라가면은 좀 유리한 것 같더라. 이거 뭐예요, 다? 같더라. 이거잖아요. 그죠? 같더라. 자신의 어떤 경험치. 그 경험치가 조금 더 정교하면 남들보다 수익이 더 나겠죠.
경험치가 더 정교하면 남들보다 수익이 더 날 거고, 경험치가 좀 덜 정교하면 어떨 땐 수익도 나다가 손실도 볼 거고, 그죠? 수익 날 확률보다 손실 날 확률이 더 많을 거고, 그런 거 기준이 없으면 그냥 개판이고, 그런 기준과 원칙이 없으면 그냥 개판일 거고. 이해가 되세요? 뭔 말 하는 건지 제가? 근데 제가 지금 한 얘기도 이해가 안 되잖아. 그러면 더 깊숙한 얘기는 하지도 못합니다. 여러분들. 먼저 수익이 날 수 있는 패턴을 먼저 알아야지. 이런 류의 패턴에서 수익이 나더라 보통. 그것까지 익혀야 되는 거고, 거기서 그 패턴 찾았다고 해서 다 끝나는 게 아니야. 그 종목을 어떻게 매매했냐가 중요하잖아. 그죠? 종목을 찾는 것과 두 번째 어떻게 매매했느냐예요. 똑같은 종목을 매매해도 어떤 사람은 수익 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손실 나잖아요. 응? 어떤 사람은 수익 내고 어떤 사람은 손실 낸다고. 똑같은 종목을 매매해도 어떻게 매매할 것이냐, 이 두 가지가 필요한 거죠 사실은. 종목을 찾는 것만 해서 되는 건 아니고, 종목마다 어떻게 매매하는 게 가장 좋은 매매냐, 그게 추가가 돼야 된다. 그래서 다차방 정식인 거예요. 1차방 정식이 아니라 단순히 차트에서 어떤 시그널이 발동돼서 좋은 시그널이다, 이런 류의 패턴은 잘 가더라, 거기서만 접근하면은 돈을 벌기 어렵죠. 과연 그런 시그널 패턴에서 어떻게 매매했을 때 돈을 잘 벌 수 있느냐, 돈 벌 확률이 높냐. 확률, 모든 건 확률이에요. 저는 이제 그런 고민들을 뭐 어려서부터 많이 했고, 여러 패턴들에 대해서 사실 경험치에 의존해서 매매했던 부분들이 많죠. 근데 이제 한 2, 3년 전부터는 사실 준비했던 게, 우리 해임들 저 오래되신 분들은 아는데, 제가 하나 준비하고 있는 게 있다. 그게 이제 시스템 트레이딩으로 인공지능을 부여해서 AI를 진입하겠다. 그 세계에 진입을 해보겠다. 인공지능으로 한번 종목들을, 그런 부분들을 판단할 수 있게. 근데 그게 힘들이 쉬운가요? 현실적으로? 예를 들어서 일반적인 사람들,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시스템 트레이딩 이라고 해봤자 기껏해야 증권사에서 제공하는 툴? 그거 아니에요? 증권사에서 어떤 패턴이라고 해서 정해준 것들 고작 해봐야 그거야. 근데 거기에는 뭐가 빠져 있습니까? 매매 전략은 빠져 있는 거예요. 종목은 수익 나는 패턴에 종목은 찾아줄 수 있어, 자기의 어떤 패턴을. 근데 그 종목마다 똑같은 매매라면 똑같은 수익이 날까요? 그렇지 않을 거란 말이죠. 종목마다 어떤 매매를 하느냐에, 어떻게 매매를 하느냐에 따라서 수익이 천차만별일 거라고. 패턴마다 차트 가지고 매매한다면 그걸 과연 증권사에서 제공하는 툴 정도로 이해할 수 있을까? 안 돼요, 형님들. 불가능한 겁니다. 검증을 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해서는 뭐 알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죠. 그냥 그 역시도 마찬가지. 이런 패턴일 때 좀 더 좋더라라는 통계치 정도를 얻을 수 있겠지. 증권사의 어떤 툴을 이용한다면. 그게 일반적인 전문가들의 아마 한계치일 겁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좀 그 안으로 들어갔죠. 그 안 들어가서 사실 저 같은 사람이 없을 거예요. 왜냐면 제가 마침 공대 출신이에요. 저는 이제 경영학과 출신이 아닙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경영학과 출신으로 알 수 있어요. 근데 저는 공대 출신입니다. 거기에 주식을 오랫동안 봐왔기 때문에 잘 알죠. 특히 단기 흐름에 대해서도 잘 이해하고 있죠. 근데 거기에서 또 한 가지가 더 필요했어요. 그게 뭐냐면 엑셀을 좀 잘해야 됩니다. 프로그래밍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엑셀을 잘 다룰 수 있어야 돼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엑셀을 다뤄왔어요. 제가 하필이면 또 군대를 사령부 쪽으로 들어가가지고, 그때는 이제 이렇게 학력하고 뭐 이런 거, 영어 실력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뭐 토익 점수 막 이런 거를 쓰라고 해가지고 써냈더니 사령부에서 차출이 돼갔어요. 그래가지고 사령부 행정병으로 이제 있었는데 2년 동안 있다 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어쨌든 엑셀을 잘했어요. 예, 엑셀뿐만 아니라 뭐 여러 가지 툴들을 잘 이용했습니다. 제가 엑셀 하는 거 보면은 아마 형님들이 많이 놀라실 거예요. 저는 마우스를 안 쓰거든요. 물론 뭐 한글이라든지 뭐 이런 거 할 때 마우스를 안 씁니다. 제 키보드 소리가 굉장히 클 거예요. 그런 것들이 이제 겉에다 습관이 들어서 그런 건데, 아무튼 이 세 가지가 다 됐어. 왜 이게 중요하냐면 프로그래밍으로만 개발 가지고만 이 어떤 찾아내려고 하면 못 찾습니다. 왜냐하면 이 수많은 한 캔들에 수없이 많은 정보가 있어요, 님들. 이 한 캔들에 얼마나 많은 정보가 있을까요? 이 한 캔들에 얼마나 많은 정보가 들어있을까? 님들? 이 캔들하고 차이가 뭘까요? 이 캔들하고 차이. 그냥 단순히 많이 올랐다 수준, 거래량이 좀 더 터졌다, 이것만 보일 수 있는데 사실 이동평균선 대비 얼마큼 움직여 있고 각도가 어떻게 돼 있고, 그죠? 최근에 어떤 움직임을 보였고, 아니 수많은 데이터가 숨어져 있다고. 오늘 윗꼬리는 몇 퍼센트 정도 되고 오늘 아랫꼬리는 몇 프로고, 그죠? 무지하게 많은 데이터가 숨어져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정확하게 똑같은 패턴을 같은 거라고 볼 수는 없는 거고, 어느 정도는 뭉뚱그려서 대략적으로 이런 형태의 패턴은 같은 패턴이다라고 인정할 수 있는 정도 수준이 있겠죠. 그죠? 그걸 그룹으로 묶을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 패턴들을. 그럼 그런 패턴들에서 찾아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런 패턴들에서 매매 전략이 어떻게 가느냐를 찾아내야 되는 거죠. 어떤 매매 전략이 제일 좋은 매매 전략이냐, 눌릴 때 사는 게 중요하냐, 좋냐, 따라가는 게 좋냐. 그 다음에 또 있겠죠. 수익은 어느 포인트에서 실현하는 게 가장 이상적인 타이밍이냐까지 있겠죠. 제가 하는 얘기가 혹시 이해되십니까, 형들? 제가 하는 이야기가 이해가 되시나요? 이해가 되면 좀 더 하고, 안 되면 다음에 하고. 괜히 쓸데없이 떠들면 저도 입 아프니까. 이해돼요? 근데 프로그래밍을 할 수만 있다고 해서 이거를 최적의 값들 찾아낼 수 있느냐? 그게 불가능합니다. 왜? 이 수많은 데이터들을 형님들 값 하나만 바꿔도 그걸 정보를 뽑아내야 되잖아. 그 정보 뽑아내려면요, 형님들 하루 넘게 걸려요. 이 내가 데이터 값을 조금만 바꿨을 때 그거에 대한 해답을 얻겠다라고 이제 접근을 해버리면 무지하게 오래 걸리는 거예요. 왜? 단순히 패턴을 찾은 게 아니니까. 그 어떤 패턴마다에 따른 매매 전략이 뭐가 최선일까를 찾아내려고 하니까.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최적화된 툴이 뭐냐면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제공하는 엑셀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엑셀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들을 거의 최적화 시켜놨죠. 근데 마침 제가 뭐라 그랬어요? 저는 공대 출신인데 엑셀을 잘 다룬다. 그래서 예전부터 제가 이제 뭐 매매 기법을 개발한다든지 뭘 만든다고 했을 때 항상 엑셀을 사용했어요. 엑셀을 사용해서, 그리고 이제 모든 기록들을 남겨왔었고, 내가 매매했을 때 이제 처음에는 이제 이런 패턴류의 매매를 했을 때 어떻게 수익이 나더라, 이런 류의 패턴을 매매했을 때 어떻게 수익 나더라는 거를 이제 매매 기록을 해왔었죠. 그래서 내 승률을, 그러니까 경험치적인 승률만 기록을 해왔다면 이제 그게 단계를 넘어가서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제가 만든 엑셀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저장하면 수식 하나 바꾸면은 한 20분 걸립니다, 형님들. 제 컴퓨터가 무지하게 좋은 컴퓨터인데도 불구하고. 자, 예를 들어서 내리고 볼까요?
한 캔들에 갖고 있는 데이터 값을 이렇게 많이 갖고 있어요, 힘들. 한 캔들에. 한 캔들에 가지고 있는 위에 보시면 이제 이게 식입니다, 힘들. 식 공개해도 상관없어요. 어차피 회원님들 모르니까. 아유, 회원님들이 모르니까 이걸 이 영상을 누가 스크린샷 떠서 가져간다 하더라도 뭔지 이해 못할 거니까. 이해되세요? 이 식이? 위에 있는 이 식이 이해되십니까? 이게 뭐냐면 이 종목을 매매했을 때 어떤 류의 패턴을 매매했을 때 몇 승 몇 패가 되고 수수료 포함해서 세후 수익이 얼마가 나오고 이걸 계산하는 거예요. 계산을 해주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여기서 찾아줘야 돼. 여기서 패턴을 찾고 여기서 이 툴을 가지고 패턴을 찾고 이 툴을 가지고 가장 좋은 최적의 값들을 찾은 다음에 시스템에 입히는 거예요. 그 다음 컴퓨터에 입히는 거야. 컴퓨터에서 애초에 찾으려고 하면 못 찾습니다. 이 수많은 데이터 값을 가지고 어떻게 찾아낼 거야? 못 찾아요. 제가 내리는 어떤 판단은 가장 가이드를 여기서 찾아내야 된다. 이 작업을 오랫동안 했었던 거죠, 저는. 예를 들어서 이제 이거를 3일 보유하면 어떻게 되냐? 승률이 어떻게 되고 4일을 보유하면 어떻게 되냐? 5일을 보유하면 어떻게 되냐? 6일을 보유하면 어떻게 되냐? 7일을 보유하면 어떻게 되냐? 이게 수치가 다 바뀌잖아요. 그래서 최적의 값들이 나오는 거예요. 평균적으로 몇 차까지 매매가 되느냐? 평균적으로 몇 차까지 매매가 되느냐까지 나오는 거죠. 예를 들어서 1차 수익 목표치를 3%로 가져가면 어떻게 되느냐? 1차 수익가를 3%로 목표치를 가져가면 평균 수익률과 승률이 어떻게 바뀌느냐? 이걸 다 여기서 계산할 수 있는 거예요. 최적의 값을 여기서 기본적으로 세팅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프로그래밍이 들어가는 거예요. 개발이 들어가는 거죠. 약간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갖고 있는 저희의 무기죠. 이런 게 힘들은 저희가 종목을 어떻게 보고 어떻게 출하느냐 이런 것들에 대해 궁금증을 가지실 수 있는데, 물론 이런 데이터를 만들기까지는 아까 말씀드렸던 주식을 잘 알아야 돼. 이런 단기 매매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노하우도 없이 그냥 맨 땅에 헤딩할 수는 없을 거 아닙니까? 그죠? 하필이면 제가 주식을 잘해. 하필이면 제가 공대 출신이야. 이쪽 내용들을 잘 알고 있어. 거기에 또 하필이면 제가 엑셀을 잘해. 엑셀을 무지 잘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간 삼박자가 맞은 거죠. 그래서 저 작업을 해본 거예요. 근데 저 작업 하는데 꽤 오래 걸렸습니다, 형들. 그냥 하루아침에 된 건 아니고 되게 연구를 많이 했죠. 연구를 많이 하고 시행착오들을 겪고 처음엔 프로그래밍으로도 시작한 거예요. 근데 프로그래밍으로 아예 저희 개발자가 4명 있거든요, 저희 회사에. 그래서 개발자 4명 대동해서 야, 이런 거 만들어보자. 내 생각을 한번 시스템화 시켜줘. 그래서 이제 옆에서 같이 해줬는데 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원하는 것들은 내가 원하는 캔들에 이런 값들을 다 뽑아줘. 내가 손수 다 뜯어보겠다. 이렇게 해서 아예 받아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분해해서 제가 제작해가지고 이제 이걸 토대로 개발자들한테 툴을 만들어줘. 그래서 우리가 확인하기 쉽게 만들어주세요. 해가지고 이제 저희 개발자가 이제 어떻게 보면 거꾸로 된 거죠. 개발자가 제 생각을 가지고 만들어줘야 되는데 개발자들은 제 생각을 그대로 만들 수가 없어요. 왜냐면 제가 아니니까. 물론 제가 그 개발자들 정도 실력이 되면 더 쉽게 가는 방법들이 있었을지 모르겠는데 제가 개발자는 아니니까. 그러다 보니까 저는 프로그래밍도 배웠어요. 그 몇 년 전에 이제 이거 작업할 때 하도 답답해서 옆에서 이제 나도 알려주라. 왜냐면 제가 그래도 어느 정도는 할 줄 알거든요. 아예 무식이 바보는 아니니까 조금만 얘기해 주면 제가 C 언어 같은 건 조금 해봤단 말이죠. 그래서 좀만 알려주면 내가 그냥 하겠다. 옆에서 좀 보면서 공부도 같이 하고 그랬던 시절이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경험치, 그러니까 예를 들어 예전 같으면 이런 패턴들이 좋더라.
하이쌤 같은 패턴이 좋더라 정도 수준 알겠죠, 그죠? 이런 거 좀 눌릴 때 사면은 수익 나더라. 패턴상 기업 내용도 괜찮더라. 이런 관점이잖아. 일반적인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무슨 뭐 기계적인 어떤 툴 이용하는 사람들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없어요. 기껏해야 그냥 패턴 찾아내는 거 하나 정도지. 이게 정확하게 어떻게 샀을 때 가장 이상적인 수익이 나온다라는 통계적인 데이터 갖고 있는 사람들은 없다고. 없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제시하는 가격권 뭐 별로 의미 없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냥 통계적으로 제일 좋은 위치다. 근데 거기에 사람이 조금만 개입해 주잖아요. 그러면 더 좋은 매매가 될 수 있는 거죠. 조금 더 좋은 매매가 될 수도 있다. 사람이 좀 개입을 해주면, 그러니까 이제 저희는 종목을 보면서 이제 사람이 볼 수 있는 건 뭐예요? 이 종목이 지금 시장 트렌드랑 맞느냐, 내지는 기업 내용이 괜찮느냐, 이런 것들을 같이 좀 봐주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더 좋은 결과 나올 수 있다. 물론 이제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사람이기 때문에 가리죠, 종목을. 또 가리다 보니까 이거 너무 잡주인데, 시그널은 시그널인데 너무 잡주스러운데, 그러면 차마 우리 힘들한테 말할 수 없거든요. 근데 그런 종목도 날아가는 경우가 많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런 잡주를 할 수는 없어. 그건 인간이 최소한의 어떤 도리, 그죠? 너무 쓰레기 잡주를 가지고 매매 대상을 삼고 매매할 수는 없단 말이지. 아무리 기술적 시그널이 좋다 하더라도 뭐 그 정도는 필터링을 하면서 매매 전략들을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승률이 좀 높은 패턴도 있고 좋은 패턴이 있을 거고요. 그러겠죠. 그리고 조금 승률이 떨어지는 패턴도 있을 거예요. 패턴이 한두 개가 아니니까 승률이 좀 높은 패턴과 낮은 패턴이 있을 겁니다. 근데 시장이 좋으면 높은 패턴 위주로 하겠죠. 시장이 종목이 많으니까. 시장이 안 좋으면 뭔가 의무감에 해야 되는 것들도 있단 말이죠. 그러면 시장이 패턴이 좀 약한 승률이 좀 떨어지는 패턴의 류의 종목도 매매할 수밖에 없는 거죠. 물론 실전 매매를 한다면 안 할 수도 있는 거지만 우리 해임들한테서는 뭔가를 매일 해야 되는 의무감이 있기 때문에 조금 승률이 떨어져도 해야 되는 경우도 있는 거죠. 뭐 그 정도 차이예요, 해임들. 우리 해임들도 뭐 각자 주식을 바라보는 관점이 또 다르겠습니다만 주식을 잘하려면 계속 연구를 해야 됩니다, 힘들. 주식의 연구를 계속 진화를 시켜 나갈 필요가 있어요. 저는 어떻게 보면 진화를 하는 거거든요. 이게 진화를 해온 거예요. 옛날 같으면 단순히 이거 이 패턴이면 이런 패턴이 좋아, 그죠? 11선에서 21선 사이 정도 좀 눌리면은 타점 나오겠다. 무조건 나온다가 어디 있습니까? 나오겠다지? 그렇잖아요. 뭐 이 종목을 핸들링하는 세력이 주포가 아니고서는 여기서 저점이 무조건 나와.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힘들.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대략 내 경험상, 다 경험상이지. 경험치상 좋은 타이밍인 것 같아. 부터 시작하는 거죠. 그게 더 정교한 게 더 잘하는 사람이고, 정교하다는 거는 무슨 말입니까? 많이 해봤다는 거지. 그런 류의 흐름을 많이 해보고 많이 경험해보고 하다 보면은 아무래도 더 정교해질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링크 제네시스라는 종목을 보자면, 어저께 제가 이제 봐놓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굳이 뭐 하나만 말씀을 드리자면 이 종목의 매력은 뭘까요, 님들? 이 종목의 매력은 뭘까? 여러 패턴들, 여러 시그널들 중에서 이 종목의 매력은 뭘까요? 이 종목의 매력은 뭘까? 이거 하나 님들 맞추시면 패턴 하나 무조건 찾아낼 수 있습니다. 알려드리는 거예요. 이 종목의 매력은 뭘까요? 단기 관점에서. 아니 우리 저랑 오래 했던 분들도 많을 텐데 이정 대답을 못 하시나? 저랑 매매 오래 했던 분들도 있을 텐데 대답을 못 하시나요? 아니 그럼 얘랑 차이 뭐야? 이 앞에서 나왔던 얘랑 차이는 뭘까요? 우리 이제 또이니님이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봐봐, 기간 조정과 매물대 거래량을 동반하면 속가죠. 이거를 어떻게 숫자로 바꿀 거야? 저는 모든 캔들에 있는 내용들, 우리 또애니님 말씀하신 이런 것들 모든 걸 다 숫자로 바꿨어요. 다 숫자로 바꿨어요. 물량 소화 유무? 이거 어떻게 알아? 물량 소화 유무를. 힘들,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시네. 얘랑 차이는 21선에 위에 있냐 없냐지. 맞아요? 21선 여기 있잖아. 얘는 21선 아래 있고 얘는 위에 있잖아. 그죠? 자, 그 다음에 거래는 얘도 터졌어. 근데 거래가 터져서 좋은 패턴이 있고 안 터져서 좋은 패턴이 있습니다. 근데 이 종목은 터지는 게 좋죠. 왜? 바닥권이기 때문에. 터지는 게 좋아요. 딱 한 가지. 21선의 각도가 이게 좋을까요, 힘들? 이게 좋을까요? 궁금하죠? 1번, 2번. 뭐가 좋을까요? 좀 아쉽게도 힘들. 1번이 더 좋은 거예요. 바닥권에선.
아쉽게도 얘보다 방금 링크 제네시스가 더 좋습니다. 희한하죠, 님들. 어떤 게 좋다 나쁘다는 거는 시스템을 개발해서 만들기 전까지는 당연히 2번이 좋다고 얘기했을 것 같아요. 근데 바닥권의 이체에서는 1번의 패턴이 더 좋은 패턴입니다. 우선순위가 위에 있어요. 뭐 그걸 뭐 왜 그러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사실 뭐 저도 대답하기 좀 애매한 것들이 있습니다. 왜? 저도 2번 같으니까 그냥 기본적인 상식에 의거해서 이동평균선이 우상향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제가 이제 1번이라고 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정확한 데이터를 갖고 있거든요, 님들. 데이터를 갖고 있다고. 그죠? 데이터가 무게예요. 컴퓨터가 그렇대. 1번이 좋대. 그러다 보니까 그때 이후로 저는 고민을 해봤죠. 왜 1번이 좋지? 왜 1번의 패턴이 더 좋을까? 이제 바닥권에서 막 머리를 드러놓은 놈이 조금 더 시세 연속성이 있다. 당장은 그렇게 그냥 해석을 하고 있어요. 오히려 여기서 21선 각도가 이렇게 살아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냐면, 이렇게 살아있는 종목들은 물론 중기적으로는 뭐 더 좋을 수 있겠죠, 당연히. 이건 중기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님들. 단기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류의 패턴의 종목들은 이렇게 하다가 엎어질 수가 있어. 엎어지는 확률이 높아, 각도가 높은 종목들은. 보니까 이렇게 잘 가려고 하다가 훅 엎어져가지고 완전히 그 엿먹이는 거 있잖아요, 페이크 주는 거. 물론 중기적으로 중장기적으로 나중에 다시 이런 게 살려나가고 이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단기적으로 단 며칠, 우리가 일주일 흐름이 어떨 것이냐라는 관점에서만 접근하는 거예요. 패턴상 이런 패턴이 더 좋더라 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거는 형님들 어디서 못 들어요. 누구한테 듣겠어, 이런 설명을. 그래 안 그래? 저니까 해주는 거예요. 그냥 감으로 얘기하는 거 아니겠죠, 형님들? 원래 주식을 잘하던 애가 더 잘하고 싶어서 기계의 힘을 빌렸다. 근데 기계를 누가 그냥 대충 만들어준 거 말고 직접 만들었다. 주식을 잘하는 애가 기계 개발도 할 줄 알았다라는 게 중요한 거야, 님들. 근데 거기서 그냥 기계 개발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었더라. 개발자 저희 회사에 4명이나 있다니까요. 유능한 개발자들입니다, 님들. 무지하게 유능한 개발자들이 4명이나 있는데도 불구하고 걔네한테 시키지 않았어요. 제가 직접 해서 넘긴 거야. 물론 그 데이터 값을 받고 이런 것들은 도움을 받았지만 그런 작업들을 거친 겁니다. 그래서 꽤 오래 걸렸죠, 저거는. 그러면서 제가 방송을 빠져야겠다고 생각했던 것도 근데 니네 이거 가지고 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동안에 나 이제 열심히 방송도 하고 했으니까 이제 나 빠질게, 좀 쉽게 이렇게 하면서 발을 뺐던 겁니다. 약간 의무감에 일을 했던 것도 있고 회원들한테. 네, 그러다 보니까 또 사람이 방송을 안 하고 회원들끼리 알아서 하라고 이렇게 하는 거에서도 부작용은 있더라고요. 부작용은 있어요. 그래서 약간 적절히 이렇게 섞이는 게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좀 많이 쉬기도 많이 쉬었기 때문에 이제 좀 열심히 하자라는 차원에서. 근데 이제 이런 툴이 여러 개가 있겠죠. 근데 이제 우리 회원들은 단타반 회원들 같은 경우는 단타 패턴 위주로만 들여라 해서 이제 그렇게 진행을 해왔던 건데, 올해 1년 동안 시장이 무지하게 안 좋았어요, 회원들. 이제 이렇게 월봉 보시면은 올해 1월 달에 고점 치고 1년 내내 빠지고 있잖아요, 지금. 8개월 내내. 코스피 볼까요? 코스피 지수 올해 1월달 고점 치고 3, 4월달 좀 반등 줬다가 살짝 반등 주고 다시 이렇게 내려와 버렸단 말이야. 그러니까 사실 1년 동안 돈 벌기 힘들죠. 돈 벌기 힘든 코스고, 최근에 급락도 났고 그런 어떤 변수들도 좀 있었고 하면서 뭐 시장이 빠져도 단타 패턴의 종목들은 나오고 수익 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빈도가 줄어들고 하다 보니까 좀 고민했던 거예요. 어떻게 운영을 해드릴까. 근데 스윙 패턴 종목들을 원래는 안 하려고 했는데 조금 약간 지루해질 수도 있지만 그래도 섞어야겠다. 그래야 매매 좀 풍부하게 좀 매매도 하고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어서 오늘 뭐 매매했던 종목들 패턴, 뭐 하이셈이라든지 서진 시스템이라든지 뭐 이런 류의 패턴들 종목들 매매하는 거고, 남선 알미늄 같은 것도 예전에는 안 했겠죠. 이건 스윙이야. 단타 종목이 아니잖아. 스윙 패턴의 종목인데, 그죠? 스윙 패턴 종목인데 이제 괜찮다 말씀드렸던 거고. 남선 알미늄 형님들 보시면은 21선이 우상향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하향하고 있습니까? 바닥권 움직임에서 우상향하고 있나요? 우하향하고 있나요? 여기는 빨간색, 여기는 상향인데 이렇게 보면 하향이잖아, 지금. 좀 크게 봐야지.
금직하게 여기만 상향하고 있는 거죠. 우하향하고 있는 거죠. 최근 들어서 이제 터닝 포인트 만들어내는 거지. 뭐 하나 배우셨으면은 배우셨다니 이런 얘기는 뭐 저한테밖에 들을 수 없는 내용이니까 어디 가서 이런 거 힘들 배워본 적 있습니까? 없죠. 그 뭐랄까 일반적인 책이나 기술적 분석 어떤 내용들에서는 볼 수 없는 들을 수 없는 내용이니까 이게 실전이죠. 실전과 이론의 차이다 정도로만 님들이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하여튼 이런 종목들 스윙 종목이에요. 눌리면 사는 거지 이런 거는. 눌리면 사면 조금 시간에는 소요될 수 있겠지만 그래도 반등이 준비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종목이 하단권을 이탈하지만 않는다면, 이런 하단권만 이탈하지 않는다면 시세가 나오고 나서 여기서 그냥 죽는다라고 볼 수 있습니까? 이어나갈 수 있어요. 시세를 이어나갈 수도 있습니다. 님들 이렇게 꾸역꾸역. 그럼 모른다고. 그렇잖아. 이제 출발한 거일 수 있잖아. 마침 보니까 거래도 한번 터지고 두 번 터지고 바닥을 한 번 두 번 다진 다음에 또 거래 한번 또 터지고, 그러면서 예를 들어서 어떻게 될지 몰라요 저도 님들. 근데 예를 들어서 양봉 이렇게 양봉을 계속 끌고 나간다. 양봉이 뭐 한 4개 5개를 계속 끌고 나간다면은 나중에 오버슈팅도 나올 수 있는 거지. 그걸 어찌 압니까? 그래서 단기 매매는 이런 식의 접근을 한다면 좀 더 쉽게 갈 수 있어요. 근데 일반인들은 전 단기 매매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중기 매매는 힘들 이걸 보고 이 종목이 앞으로 진짜 좋아, 중장기적으로 좋은 종목이야 라고 해서 무지하게 좋은 종목입니다, 이 종목은 실적이 어쩌고 저쩌고 내용이 뭐 스토리가 어쩌고 저쩌고 했는데 여기서 샀다 치자고 무지하게 저점을 잘 잡았어요. 그래서 난 이 종목이 한 200% 갈 것 같아. 200% 갈 것 같은데 시세가 여기서부터 한 50% 이렇게 나왔어요. 1000원짜리가 1400원 이렇게 막 갔어. 안 팔았어. 다시 본전을 내려옵니다 힘들. 다시 본전을 내려왔잖아요. 중요한 얘기입니다 힘들. 잘 들으셔야 돼요. 자, 해서 또 올라갔어. 또 한 50% 올라갔어. 와, 이번엔 이제 가나보다. 다시 내려왔다 치자고 힘들. 자, 이 종목을 정말 굳건하게, 이 종목이 설사 진짜 200% 갈 수 있는 종목이라 하더라도 참고 갈 수 있나요? 버티고 갈 수 있어요? 버티고 끌고 나가실 수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 종목을 진짜 좋은 종목이라고 생각해서 여기서 샀어. 여기 샀는데 시세가 20% 이게 30% 나다가 다시 본전이 내려와서 저점을 깨버리네. 미쳐버릴 수 있죠 힘들. 이게 설사 나중에 대박이 나는 종목, 대박주였다 하더라도 여기서 파는 사람들 안 나옵니까? 들어서 왜 안 하고 만다 이 새끼야 이러고 파는 놈도 안 나올까요? 파는 사람도 안 나올까요? 나오겠죠 힘들. 그죠? 그래서 어떤 종목이 참 좋은 종목이다라는 것들 가지고만 접근해서는 쉽진 않아요. 그 종목을 정말 제대로 된 수익을 낸다라는 게 쉬운 과정이 아닙니다. 그걸 일반인들이 할 수 있다? 일반인이라 함은 주식 경험이 별로 없는 사람들이 한다라는 거죠. 일반인들이 이런 어떤 흐름들을 다 견뎌내면서 정말 대박을 그건 이제 진짜 말 그대로 주식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들이 오히려 그런 것들 할 수 있어요. 에라 모르겠다 나는 박아놨다 하고 노인정 주식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경로당 주식하는 사람들. 물론 이제 좀 기분 나쁘신 분들도 있겠지만 느긋하다는 거야 그만큼. 그 표현은 그렇게 주식을 하면 모을 수 있겠죠. 물론 고점에서 팔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런 과정들이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류의 패턴의 종목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진짜 좋은 종목을 깔아놔야 돼요. 깔아놓고 진짜 버틸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 좀 좋은 종목, 진짜 좋은 종목을 찾아서 한두 개 해가지고 힘들. 그 한두 개가 정확하게 100% 이 종목이 대박입니다라는 거 확신할 수 있어요? 한두 개 가지고? 진짜 그렇게는 쉽지 않을 거예요. 내부자가 아닌 이상. 그렇지 않나요? 내부자 아니면 어떻게 확신해? 아무리 좋은 종목도 안 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 무지하게 좋은 종목도 시세가 안 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예전에 얼마 전에 매매했던 종목 볼까요? 휴스틸 어디 샀냐? 여기 샀잖아 여기. 그죠? 휴스틸 여기 샀다고. 그래서 정말 다행히 여기서 팔았어요. 정말 여기서 팔았습니다. 근데 제가 휴스틸을 얘기하면서 기업내용 봐드릴게요. 자, 휴스틸이 그때 당시가 16,000원대 그죠? 16,000원대 할 때니까. 휴스틸 여기 산 게 아니구나. 우리 휴스틸을 이때 산 것 같은데. 여기 낙서가 많이 돼 있어.
이날 샀네요, 이날. 그죠? 이날 여기서 실적 발표하는 거 보자마자 제가 따라 붙으라 그랬어요. 그죠? 그리고 나 다음날 눌릴 때도 사라고 했던 종목이죠. 이제 눌릴 때 사고 이렇게 했던 종목이야, 이때. 그래서 급락 맞았을 때 그냥 이거 종목 버텼죠, 우리가. 그때 이제 뭐예요? 트럼프랑 김정은하고 미팅이 성사되지 않았을 때 순간 급락 나왔잖아요. 그냥 버텼습니다, 이 종목은. 종목이 왜 버텼냐면 다른 건 팔았는데 이 종목 왜 버텼냐면 워낙에 좋아서. 제가 기업 내용 봐드릴게요. 자, 기업 내용 보시면은 자, 무려 자본총계 4천억짜리 회사가 영업이익이 1분기에 120억이 났습니다. 힘들. 연간으로 보시면은 1년에 170억, 190억, 80억, 13억, 200억 벌었던 애가 1분기에만 123억 찍었죠. 자본총계가 4천억짜리인데 시가총액이 1000억이야. 4천억짜리 회사가 1000억에 평가받고 있다는 거예요. PBR 0.2배죠. 0.25배 되는 거죠. PBR 0.25배짜리 찾아보세요. 거의 없어요. 상장 주식 2000개 중에서 PBR 0.25배 이하 되는 종목 찾아보세요. 0.25배가 나오려면 정말 이 자산이 허구가 들어있거나 이 순자산이잖아, 님들. 내지는 수익성이 너무 떨어져서 이제 앞으로 회사가 고꾸라질 회사여야 돼. 그러면 그 기업의 밸류에이션을 형편없이 평가할 수도 있어요. 근데 돈을 잘 벌었다는 거지. 물론 일회성 요인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건 저도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북 관련주지만 실적이 우량하다 해서 이 종목은 그냥 가져가도 되겠다라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실적 발표 보면서 따라가라고 했던 거예요. 웬만하면 제가 안 따라가는데 따라가시라. 다른 종목들은 대북 이슈가 좀 하면서 빠졌지만 이 종목은 이렇게 해서 급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한가까지 갔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 편하게 차익을 했던 겁니다. 근데 안 팔을 수도 있었어요. 그때 당시 진짜 이것저것 할 게 많아가지고 또 다른 대북주 하고 싶어가지고 많이 갔으니까 팔고 딴 거 하자 이런 관점에서 이제 팔았던 건데 이 종목 이렇게 됐어요, 힘들. 이 기업 내용 이렇게 좋은데 물론 저는 이거 무조건 사야 되는 자리라고 봅니다. 지금은 갖고 있지는 않아요. 그냥 관심 종목에 올려놓고 구경만 하고 있습니다. 이 종목이 이렇게까지 빠졌다고. 종목이 이렇게 무지하게 좋아도 이렇게 싸도 아이러니하죠, 힘들. 주식이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힘들. 기업 내용이 아무리 좋아도 빠지더라. 기업 내용이 아무리 좋아도 안 오를 수도 있더라. 근데 어떻게 확신하고 몰빵을 하냐고, 힘들.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깔아놔야 돼. 깔아놓고 거기서 시장 분위기랑 뭐 어떤 패션이라든지, 패션도 중요하죠. 시장의 패션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유행이 딱 따라줘야 거기 수급이 붙는 거니까. 스토리도 좀 괜찮아야 되고, 기업력만 좋다고 되는 건 아니고, 거기에 만약 기업력까지 주면 완전 일석이조죠. 근데 그런 종목 무조건 가느냐? 무조건 날라가?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오늘 너무 얘기 많이 하는데 할 얘기 또 있는데 하다 보니까 지금 컴투스 어떻게 될까요? 어제 실적 발표가 안 좋게 나왔어요. 컴투스 실적 발표가 안 좋아서 주가가 급락이 나왔는데 컴투스 어떻게 될까요? 차트만 보면 안 좋아요. 차트만 보면 되게 안 좋은데 컴투스라는 회사가 거의 원사이드 게임으로 실적이 무지하게 잘 나오는 종목입니다. 실적도 이것도 봐드릴게요. 지금 이번 실적이 조금 안 좋았는데 저는 얘가 이렇게 오래 갈 줄 몰랐어요. 님들 예전에 몇 년 전에 컴투스 볼 때 이런 게임 하나 가지고 이렇게 수익을 계속 유지할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수익이 결국엔 까질 거라고 봤는데 수익이 무지하게 안정적이에요. 이게 뭐냐면 물론 뭐 컴투스가 이런저런 게임들을 많이 만들고 있지만 서머너조어라는 게임이 글로벌 게임이 우리나라에서의 실적이 여기에 잡히는 거라기보다는 해외 매출이 거의 80%거든요. 해외에서 글로벌 매출이 꾸준하게 찍히고 있다 보니까 이 종목의 실적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1600억, 1900억, 1900억, 2000억 이렇게 찍히는 겁니다. 매출 5000억, 영업이익률 굉장히 높죠. 그럼 이게 뭐냐면 IP 파워가 몇 년 동안 쌓였다는 거예요. 이 IP 파워가 몇 년 동안 쌓여왔다. 어떤 IP? 서머너조어라는 IP가 오랫동안 쌓여온 거죠. 근데 이 종목이 이제 뭐가 나오냐면 MMORPG로 바뀌어서 나옵니다. 그동안에 이제 턴제 게임이었던 게 MMORPG로 컨버징해서 새롭게 이제 선보이는 거죠. 그러면 이제 유저층이 MMO를 더 좋아하는 유저층 같은 경우는 지금 서머너조어를 또 IP를 알고 있는 사람들은 한 번씩 다 해볼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나라 사람들만 하는 게 아니라 글로벌 시장에서 할 수 있다는 거죠. 엄청난 파급력이 있는 겁니다. 돈은 그쪽에서 더 많이 나올 수도 있고 모르지만 미지수지만 기대감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2분기 실적이 조금 안 좋았다. 예상치보다. 그 주가 급락이 나왔다. 조금 과한 거죠. 근데 서머너조어의 출시일이 원래 올해 연말 안에 출시가 될 걸로 예상이 됐는데 그게 미뤄질 수도 있다라는 좀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주가가 빠지는 거예요.
근데 어떤 스토리가 변한 거 있나요? 핵심 줄기 스토리 변한 거 있어요? 핵심 줄기? 핵심 줄기는 변한 게 하나도 없어요. 일정만 변했을 뿐입니다. 일정만 변했던 거예요. 그럼 주가가 하락하면 이런 종목들은 사면 되는 거죠. 어디까지 빠질진 저도 몰라요, 형님들. 근데 느긋하게 조금 잡아나가겠다라고 생각한다면은 뭐 충분히 해볼 수 있는 거죠, 이런 것들. 스토리가 있기 때문에. 뭐 얘기하다 지금 컴투스 얘기했지 내가? 딴 얘기 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컴투스를 분석해버렸네. 그렇다고 이거 추천 종목 아닙니다. 이런 류의 어떤 패턴들의 내용들을 설명하려다가 컴투스를 예를 든 건데 지금 순간 제가 컴투스 분석하다가 그 본질을 좀 까먹었어. 하여튼 뭐 그렇다는 거예요. 이런 종목들도 스토리가 있다. 스토리가 살아있고 한 종목들은 겉보기에는 이렇게 안 좋을 수 있다. 근데 뭐 변한 거 없다 이 얘기죠. 관심 있게 저도 보고 있습니다 지금. 관심주로 열어놓고 이렇게 엿보고 있어요. 아직 타이밍은 좀 이른 것 같기도 하고 해서 좀 지켜보고 있는데 아무튼 형님들도 말 나온 김에 같이 관심을 갖고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스토리 변한 거 없으니까 올 하반기에 한번 기회가 또 오겠죠. 이런 종목들에서. 아무튼 그렇고 지금 10시 40분이네요. 지금 중국 증시 어떻게 됐습니까? 중국 증시 좀 체크. 오늘 말 너무 많이 했다. 근데 오늘 할 얘기가 더 있는데 큰일 났네. 오늘 종목 얘기는 원래 예정이 없던 건데 그냥 하다 보니까 내일도 이런 얘기 들으면 좋아하죠. 상해가 보호합이고요. 제가 그 월요 칼럼에서 많이 풀어드릴게요, 힘들. 주식에 본질적으로 접근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많이 풀어드릴게요. 다 풀 수는 없어요, 힘들. 먹고 살아야지. 다 풀면 뭐 먹고 사나? 그게 다 밥줄인데. 다 풀 수는 없고 많이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칼럼 잘 보시고 대신에 한 방에 다 뭐 하면은 제가 이제 거의 체감군 쓰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는 없고 또 그렇게 하면 질려버려요. 제가 질리면 안 됩니다. 저는 일이 재밌으니까 하는 거거든요. 이 일이 재밌으니까 하는 거예요. 뭐 돈을 버는 거 좋죠. 돈 벌고 이렇게 하는 것도 좋은데 사실 돈이 목적은 아니에요. 재미가 있어야 돼. 그게 삶의 원동력이지. 일단 제가 질리지 않는 선에서 천천히 글을 한번 써 내려갈 테니까 미리 참고해서 도움들 얻으셨으면 좋겠고 오늘 사실 진짜 하고 싶었던 얘기는 이 얘기인데 좀 간단하게 좀 얘기합시다. 현재 시장은 물 한 잔 먹고 할까요? 물 한 잔씩 드시고 오세요. 물 한 잔씩 드시고 오세요. 물 한 잔씩 먹고 합시다. 자, 지금 종목 하나 움직이는 게 있네요. 지금 신라젠이 5% 정도 떠버리고 지수를 좀 약간 제약바이오 섹터 일부에서 좀 끄집어 놓고 있어요. 우리 지금 시장에 돈이 좀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쪽이 움직이면 다른 쪽이 못 가요. 오전에 삼성그룹 관련된 수혜주들 움직였다가 걔네들 약간 빠지니까 이제 제약바이오 쪽에서 수급이 붙었죠. 그러니까 제약바이오 움직이니까 다른 쪽이 못 가죠. 근데 그런 모습이다 정도 지금 현재 분위기가 그렇게 보시고 그다음에 단타 종목 한 종목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류의 지금 포메탈 이거 매매하신 분들은 전형적으로 전형적인 패턴이죠. 이거 이런 류의 패턴이 전형적인 패턴이다. 근데 61선이 바로 위에 있다 보니까 저항에 걸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하지만 이렇게 갈 가능성이 있는 종목이에요. 스윙 관점에서 그 이상은 모르겠고 그 이상은 아까 얘기했듯이 아무리 좋은 종목도 힘들 그 뒤에 장기의 그림, 중기의 그림을 예측할 수 있어요? 예측한다? 그 웃기는 소리야, 힘들. 진짜 예측하는 게 아니라 그냥 버텨야 돼. 그 어떤 스토리를 믿고 가야 돼. 스토리 믿고 가는 거지, 추진하는 거지. 그게 여기서 당장 이렇게 기술적 흐름상 이게 무조건 간다 이렇게 단언할 수 있는 건 그 내부자 아니면 알 수가 없는 거죠, 그죠? 단기 흐름상 튀어나올 수 있는 위치였고 챙겨놓고 보유기준선 설정해놓고 이탈 안 되면 버티겠다. 보유기준선 올려놓고 이탈 안 되면 버티겠다. 보유기준 설정해놓고 이탈 안 되면 버티겠다. 보유기준 설정해놓고 이탈 안 되면 버티겠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지. 이거 아니면 아예 이 스토리 믿고 그냥 가겠다. 이 스토리 믿고 이 안에서 무슨 생쇼를 하든지 말든지 버텨내겠다. 그런 어떤 각오가 있어야 버틸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자, 포메탈 목표가가 다 와갑니다.
수익 실현들 잘 하시고요. 방금 설명했던 내용들 참고해서 보유기준선들 설정해 놓으면서 대응들 해 나가시면 될 것 같고, HLB가 많이 갔어요. HLB도 오늘 터졌네. 그죠? 오늘 터졌어.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HLB를 나는 매매했다. 그러니까 우리 HLB 어디서 샀습니까? HLB 여기 샀잖아. 여기 샀다고 여기서. 그죠? 여기 샀어. 이날 오후에 따라갔단 말이야. 난 수익 실현했어. 단탄 당긴 잘 파는 거예요, 형님들. 맞잖아. 그리고 나서 일주일 동안 못 움직였지 않습니까? 수익 나면 팔아 놓는 게 안정적인 거죠. 이게 무조건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소화하고 또 넘어갈 거야. 이걸 알 수 있어요? 100%? 그건 내부자라니까? 맞잖아. 그건 내부자예요. 이렇게 간다? 어떻게 알아? 가봐야 하는 거지. 갑자기 미증시 급락해가지고 중국 증시 급락해서 떨어질 수도 있는 거잖아. 어떻게 그 뒤에 있는 모든 상황들이 확정돼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주식이라는 것은. 그래서 단기 매매가 일반인한테 더 좋다는 거야. 초보자들한테 더 좋다. 실현해놓고 나는 매수가 안 깨지면 버티겠다 라고 생각하고, 매수가 살짝 건드려도 좀 건드리는 것까지 참아내는 거지. 그죠? 살짝 건드리는 거 전후까지는 참고, 보니까 여기서 바로 일어나. 내 매수가 했던 위치에서는 더 이상 안 빠지고 바로 일어나준다. 이러면 지지력이 확보되는 거거든요, 분봉상. 이런 종목들은 좀 버텨내는 거죠. 그러면 극대화도 해보는 거지. 근데 극대화도 어디까지 할 거냐, 이것도 중요한 거죠. 예를 나는 극대화를 소박하게 한 10% 정도만 목표로 하겠다. 한 10% 나면 그냥 과감하게 다 파는 거야. 나는 극대화를 한 7% 정도면 만족한다. 7% 올라오면 전량 다 팔아버리는 거예요. 나는 무지하게 높게 대박 내고 싶다. 자, 대박 내고 싶으면 보유기준 올려가면 됩니다. 자, 한 며칠 본 다음에 보유기준 조금 더 올려. 올려가라고. 그러면 계속 높게 팔 수가 있어요. 중간에서 어떤 큰 흔들림이 나오지 않는 한. 그러겠죠? 그런 대응들은 제가 전략을 드릴 수 있는 건가요, 이게? 사람마다 달라야지. 그렇잖아. 왜 정답이 아닌데 다? 어떤 확정된 가장 좋은 정답을 내리기 어렵잖아요. 제 말이 이해되시나요? 사람마다 틀려야 되는 거야. 정답은 본인들의 정답을 가져가셔야 되는 거예요. 뭐 물론 이제 중기적으로 스토리 보고 강하게 한번 가보자, 이런 것들은 다 같이 갈 수 있겠지만, 특히 단기 매매를 하는 데 있어서는 특히 극대화 부분에 있어서는 뭐 사람마다 틀려야죠. 매수 전략은 같이 가져갔어도 파는 위치는 조금씩 달라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자, 아무튼 그렇고 포메탈 좀 빨리 끝나면 좀 하고 싶은데 올라오다 말았나요? 올라오겠네. 이거 거래가 오늘 별로 없구나. 거래가 그지같이 없는 종목이네 이거. 근데 이런 종목들이 터져요. 거래 없다고 무시하시면 안 돼. 바닥권에서 원래 거래 없습니다. 거래 없다가 터지는 거예요. 제가 이 종목은 뭐 많이 추천 안 했잖아요, 일부러. 뭐 가겠죠 뭐. 일단 지금 시장 분위기는 아무튼 이런 과정들이 있다라는 것들 형님들이 좀 아셨으면 좋겠고, 경기 선행지수 흐름, 우리나라 경기가 어때요 형님들? 혹시 경기 체감하시는 분들 있습니까? 경기 체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영업 하시는 분들, 자영업 하시는 분들 힘들 거예요, 그죠? 근데 이제 그렇다고 해서 우리 증시가, 우리 내수가 힘들다고 해서 우리 증시가 힘들어지느냐, 그건 또 아닙니다. 내수는 힘들어요. 지금 우리 내부적으로 정책 방향이 좀 잘못돼서 많이 힘들 수 있는데, 그렇다고 증시랑은 또 약간 개념이 좀 다릅니다. 뭐 생산 기지가 한국에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해외에서 생산해서 해외에다 팔고 이런 기업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연관이 아예 없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이제 우리가 보통 매매하는 종목들 거의 다 수출 기업이고, 그리고 이제 약간 자영업자랑 해당 사항 없는 기업들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 삼성의 어떤 부품을 납품한다, 그런 기업들은 사실 상관없겠죠. 삼성이 투자만 많이 한다면 장비 회사들하고 뭔 상관입니까? 삼성이 돈을 풀었는데, 그죠? 삼성이 투자하면 되잖아. 근데 이제 그런 부분과 좀 해당 사항이 없는 내수 섹터, 물론 해당되는 기업들도 있죠. 좀 힘들 수 있습니다. 미국의 경기는 좋아요. 미국 경기는 이렇게 좋은 그림이고, 미중 무역 분쟁 이슈는 이제 340억 불 관세 부과했고 23일부터 160억 불의 추가 관세를 한다고 하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까지는 우리가 이제 예상을 했던 내용들이기 때문에 주가에 미치는 영향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현재 중국 증시 한번 다시 체크 좀 해볼까요? 약간 플러스 나고 있는데 어제 살짝 눌렸다가 이제 플러스 나고 있는데 이 내용까지 다 반영이 된 거죠. 그러니까 중국도 8월 23일 날 160억 불을 추가 관세를 하겠다라고 예고를 했습니다. 근데 어저께 오늘 새벽에 나왔던 내용 중에서는 관세 대상 품목에 디젤이라든지 LPG 같은 에너지 품목을 추가했다. 그래서 에너지 전쟁으로 좀 약간 비화되는 그런 모습으로 좀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까지도 우리가 어느 정도 예상을 했던 내용이고 구체화된다 하더라도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그렇게 크진 않을 거라고 판단이 되고 있어요. 이제 문제는 뭐냐면 9월 달부터 미국이 2천억 불에 최대 20%까지 추가 관세 매기겠다라고 얘기를 해놨습니다. 이게 이제 실현되느냐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무역 분쟁의 싸움이 커진다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되면 중국이 600억 불에 대해서 한 25%까지 차등해서 관세를 추가적으로 매길 것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죠. 그래서 서로 계속 맞불 작전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어느 정도 다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근데 관세라고 하는 부분이 500억 불에 25%면 대략 금액으로 따지면 얼마입니까? 125억 불 되겠네요. 그죠? 125억 불 정도 관세가 이제 생기는 거고 2천억 불에 20%면은 400억 불 정도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략 3배 이상 관세가 더 추가적으로 늘어나는 거예요. 물론 많이 늘어나는 겁니다. 근데 최근에 위안화 환율을 보게 되면은 많이 평가절하됐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지금 무역 분쟁에 대해 손해 보는 부분들 중국 입장에서는 카바링이 되고 있어요. 이따 좀 제가 위안화 좀 보여드릴게요. 근데 이제 이 무역 분쟁 이슈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건 이걸 알았어요, 형님들. 내용이 중요하지만 내용보다 더 중요한 건 왜 지금이냐는 거지. 왜 지금 바로 이 시점에서 가장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느냐. 이거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패권 싸움이기 때문에 앞으로 무역 분쟁 관련된 이런 통상과 관련된 전쟁 이슈 이거는 앞으로 계속 있을 수 있어요, 형님들. 근데 왜 지금 이렇게 크게 세게 밀어붙이고 있느냐. 이건 이거라고, 형님들. 11월에 중간선거가 있기 때문에 중간선거 전에 약간 싸움을 일부러 더 걸고 밀어붙이고 있는 거죠. 얼마 전에 트위터를 트럼프가 작성한 거 보면은 드라마틱하는 이런 코멘트를 적은 게 있어요. 드라마틱이라는 거는 얘가 잘 쓰는 방법입니다. 완전히 그 벼랑 끝 전술 뭐 이런 것들을 트럼프가 잘 사용하지 않습니까? 이번 무역 분쟁 관련된 이슈도 지금 계속 점점 세지고 있는데 어디라고는 얘기할 수는 없어요. 제가 트럼프가 아닌데 내부자가 아닌데 어디가 고점이다 어디가 저점이다 어떻게 맞춥니까? 그러겠죠. 다만 이 기업이 어떻게 어느 정도의 결론이 날 거 정도는 예측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우리 정치를 해석을 하자면 트럼프 관련된 이슈도 점점 주고받고 하면 세지면서 거기서 크게 폭발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반대로 드라마틱하게 반전이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죠. 트럼프는 정치인이자 사업가이기 때문에 표를 위한 마케팅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렸던 거 기억하실 거예요. 지금은 마케팅 중이다. 그래서 지금 어저께 보궐선거 이제 오하이오주를 비롯한 러스트벨트 보궐선거 결과를 보니까 공화당이 압승이 아니라 아주 근소한 차이로 이겼어요. 그는 이제 예전 대선할 때 10% 이상 차이를 보였던 거에 대비해서는 겨우 이기는 정도 수준이 되는 거죠. 제가 저번에도 이거 말씀드렸던 건데 예전에 대선은 줄을 몇 개를 먹었느냐가 중요합니다. 20개 줄을 먹었냐? 18개 줄을 먹었냐? 더 많이 한 주만 더 먹으면 이기는 거예요, 싸움이. 그러니까 그 주의 인구 수와는 별로 상관없습니다. 그 주에 뭐 10,000명이 있건 50,000명이 있건 10,000명이라도 그 줄을 내가 이겼으면 한 표를 뭐 얻은 거예요. 대선은 그렇게 진행이 됐죠. 하지만 이번에 이제 중간 선거 같은 경우는 그 주에 사람이 몇 명이냐에 따라서 하원 의원 수가 달라요. 즉 무슨 말이냐면 주 하나를 먹는다고 되는 게 아니야. 더 많은 사람들이 있는 데서 더 많은 표를 얻어야 됩니다. 그래야 더 많은 의원 수를 획득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가 하는 짓을 잘 보면은 뭐 무역 분쟁 이슈가 지금 전통적인 지지층인 러스트벨트한테는 별로 좋은 게 아니에요. 걔네들이 이제 중국에 뭐 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수출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중국이 세금을 때린단 말이에요. 걔네들이 기분이 나쁠 수 있죠. 실질적으로 지금 바로 피해를 보기 시작했으니까.
그러면 당연히 표가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러스트벨트에서의 표가 많이 떨어져 나갔어요. 한 10% 정도 차이를 가지고 갔던 거가 거의 1% 차이로 지금 공화당이 이기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물론 이제 다른 주에서 어떻게 될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지금 최근에 제가 이제 생각했던 이 이전 한 달 전쯤에 제가 이제 힘들게 이 말씀을 드렸던 건데, 얘네가 지금 트럼프가 러스트벨트의 지지자들한테 별로 좋은 내용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렇게까지 지금 무역 분쟁 이슈를 일으키면서 하는 것은 결국엔 지금 애국심 마케팅을 하고 있다. 애국심 마케팅이라는 건 뭐냐면, 설사 지금 당장 자기를 지지하는 지지층이 조금 덜 좋아한다 하더라도 더 큰 사람들이 좋아할 수 있는 마케팅이거든요. 그죠? 애국심 마케팅을 하고 있다 말씀드렸잖아. 그러면 자기를 지지하지 않아도 그냥 애매했던 사람도 우리 미국을 위해서 지금 트럼프가 저렇게 싸우고 있구나, 이런 인식을 자꾸 심어주면서 한 표라도 더 가지고 오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이제 뚜껑은 열어봐야겠지만 자, 아무튼 그런 지금 현재 진행 상황에 있고, 그리고 이제 무역전쟁 이슈가 벌어지면서 위안화 가치가 이렇게까지 폭락을 했습니다. 완전히 뭐 폭락을 했죠. 한 3개월 사이에 작살이 났어요. 어떻게 보면은 중국 증시가 위안화가 이렇게 작살나니까 같이 빠진 것도 있고, 우리 증시도 위안화와 원화 가치가 좀 어느 정도는 같이 동조해서 가기 때문에 70% 정도 싱크로율을 가져가기 때문에 이제 우리 증시도 같이 흔들렸던 거예요. 근데 이제 과연 위안화가 여기서 더 크게 어떤 변화를 가져갈 수 있느냐? 위안화 가치가 급락을 한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자본이 이탈되고 있을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왜냐면 가치가 하락하니까 중국에 들어간 돈들이 중국에 머물고 있을 가능성이 좀 줄어들겠죠, 아무래도. 그래서 2015년도 1월 달부터 2017년도 1월 달까지 위안화 가치가 이렇게 급락을 할 때 한 2년에 걸쳐서 급락을 하는 동안에 실제 중국에서의 자본 유출이 어마어마하게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지금도 어마어마하게 유출이 일어났느냐라고 봤을 때 제가 데이터를 찾아보니까 2015년도 초기부터 2017년도 초기까지 외환보유고가 여기 보시면은 4조 달러네요. 그죠? 4조 달러가 3조 정도 수준까지 빠진 거죠. 거의 1조가 25% 자본 유출이 일어났어요. 근데 최근에 위안화 가치가 폭락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특별하게 자본의 요즘 유출이 일어나지는 않았다. 그런 말은 즉슨 결국에는 머니는 굉장히 똑똑합니다. 돈들은 똑똑해요. 이 자본 유출이 이렇게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것은 위안화 가치의 지금 하락이 일시적이라는 것을 한편으로는 조금 알고 있다라는 거죠. 자본들이 지금 특별하게 이탈이 일어나지 않고 있는데, 만약에 여기서 지금 6.8, 6.837 이렇게 올라왔는데, 이게 뭔가 무역 분쟁이 더 격화돼서 7, 7.1, 7.2 이런 수준까지 급락을 해버린다 라고 하면 진짜 자본 유출이 또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면 중국은 굉장히 큰 위기에 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지금 선에서 지금 뭐 계속 눈에는 띕니다만 중국 정부에서도 어느 정도 이제 막아내려고 하고 있는 모습들이 나오죠. 여기 이 정도 위치에서는 사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관망을 했어요. 왜? 무역 분쟁이 일어나면 손해를 보잖아. 손해 보는 걸 환율로 어느 정도 커버링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뭐 10% 관세를 매긴다 그러면 환율이 한 7% 급락했으니까 실질적으로 피해는 한 3%밖에 안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묵인을 해왔지만 여기서 더 묵인할 수는 없다. 환율이 더 급락하는 부분에 대해서 묵인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정도 선에서는 방어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중국 입장에서도 처해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뭐 최근에 이런 일들이 있었죠. 위안화 선물 증거금의 20%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룰을 또 다시 채택을 하면서 진행이 됐고, 그러니까 겉으로는 자본 이탈 가능성이 대두가 되고 있지만 실제 이탈은 지금 없다는 걸 제가 보여드렸고요. 이것도 설명드렸죠. 위안화 하락에 따라 미국의 관세의 일부는 상세 효과가 현재 있는 상태고, 그러니까 지금 어마어마한 피해를 보고 있다? 아니다. 아직까지는 괜찮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추가 하락은 자본 이탈이 있을 수 있다. 위안화가 더 추가적으로 급락을 하게 되면 이제 본격적으로 자본이 이탈될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사수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있을 거다. 그리고 현재까지 자본 이탈이 일어나지 않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중국에 들어가 있는 돈들이 아직까지는 괜찮다라는 인식들이 있다라는 거죠.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거는 2천억 불 추가 관세가 이제 9월 달부터 이제 논의가 되면, 지금 논의를 하고 있죠. 9월 달부터 이제 시행 관련된 이슈가 될 텐데, 아마 이 얘기가 나오면서 가장 격화될 수 있다. 무역 분쟁 이슈는 지금이 가장 큰 건지 그때가 가장 클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얘기가 계속 이런 분위기로 흘러간다면 요 얘기가 이제 본격화되는 시점에서 좀 가장 핫할 수 있겠죠. 근데 가장 핫할 때 드라이브를
반대쪽으로 한번 걸어버리면 그게 뭡니까, 님들? 드라마틱한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아니, 드라마틱한 결과가 언제 나올 것이냐? 저는 모릅니다. 제가 트럼프가 아니기 때문에 예측을 하는 거예요. 그런 포인트가 아니겠는가 해서 미중 무역 분쟁은 아무튼 간에 조만간 끝난다. 어떻게 된다? 결국은 해결된다. 시효는 곧 끝난다. 다만 제가 정확하게 언제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거죠. 우리가 현재 대처해야 될 방안은 뭐냐면 중국에 생산 기지가 있거나 중국을 통해서 미국을 수출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 피하면 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컴투스 같은 애들은 뭐 중국을 경유하는 기업입니까, 임들? 갑자기 생각난 건데 아까 컴투스 얘기했던 종목들은 중국을 경유해서 뭐 미국을 우리가 수출하나요? 그런 기업 아니잖아. 그렇지 않은 기업들도 많아요. 중국 외에 생산 기지가 있는 기업들, 생산 기지가 중국에만 있다라고 하면 위험하지. 한국과 중국에만 있다라고 하면 위험하지. 예를 들어서 이제 생산 기지가 전 세계 여러 국가에 걸쳐서 나눠져 있다라고 한다면은 뭐 문제될 거 있나요? 문제될 거 없죠. 그러니까 그런 기업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너무 걱정할 필요 없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다만 지금 당장은 좀 피하는 게 좋죠. 그런 종목들은. 그래서 미중 무역 분쟁은 오래 걸리진 않을 겁니다. 그게 이제 가장 선거에서 가장 좋은 포인트가 있을 거라 그랬죠. 타점이 있을 거라고. 혼자 독단적으로 하지는 않을 거고 트럼프 세력이 있겠죠. 그 트럼프 세력에서 가장 좋은 타이밍이 여기 정도다라는 것들이 있을 거야. 일정도 있을 거고 거기까지는 밀어붙이다가 어느 포인트에서 해결 가닥을 만들어 내겠죠. 그럴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너무 심각하게 언론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무슨 뭐 대공황이 온다, 뭐 대공황 웃기는 너무 욕하면 안 되니까 웃기는 소리죠. 대공황이 이렇게 알려주고 옵니까? 님들? 대공황 온다라고 알려주고 오냐고. 대공황이 그렇게 친절했나요? 주식시장이? 언제 이렇게 친절했어? 아무도 모르게 오는 거지. 올 거면. 그러니까 그렇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거예요. 자, 일단 미중 무역 분쟁은 여기까지만 형님들이 이해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북핵, 남북 경협 이슈도 간단하게만 제가 체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북미 대화가 진행된 이후에 소강 상태예요. 뭐 재미있는 얘기 별로 없습니다. 뭐 좀 재미있는 얘기도 간혹 들려요. 간혹 들리고 또 별로 재미없는, 우리한테 별로 재미없는 얘기들도 나와요. 북한이 뭐 미사일을 다시 만들고 있느니 뭐 아니 어쩌니 이런 얘기들도 있고, 또 이번에 리용호가 이란에 넘어가서 미국이 이란 제재를 하는 첫날 이란에 넘어가서 회담을 했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었고, 뭐 좀 약간 얘기가 좀 안 좋아지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들이 이제 계속 나올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있죠. 지금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은 북한은 종전선언을 해달라는 거고 미국은 비핵화 먼저 하라. 비핵화 시간표라도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둘 중에 한 명은 누군가는 포기를 해야 돼요. 포기 안 하면 해결되지 않습니다. 근데 아마도 북한이 포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미국이 이거를 그냥 지금 양보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북한에서 먼저 포기를 해야 될 거고, 북한이 지금 GDP 성장률, 경제 성장률이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도 마이너스가 난다고 하죠.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를 몇 년 찍어버리면 나라 망합니다. 걔네 지금 이제는 노선을 핵과 어떤 경제의 어떤 병진 노선이다 이런 코멘트를 써가면서 이렇게 진행해 왔는데, 지금 이제 경제에 올인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거든요. 근데 경제에 올인을 하려면은 아무래도 제재가 다 풀려야 되거든요. 제재 안 풀리면은 뭐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석탄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시끄럽긴 한데 이것도 이제 막힐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얘네가 할 수 있는 거는 마땅히 이제 없어요. 돈을 벌 수 있는 수단이. 그러니까 어떻게든 이 문제를 지금 풀려고 할 거라는 말이죠. 그러면 결국에는 질질 끌다가 북한 쪽에서 좀 포기하는 모습이 이거는 이제 순전히 제 예상이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근데 어쨌든 그럴 가능성은 있다고 보여지고, 그보다 이제 전 중요하게 보는 게 어떻게 해결될지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근데 메인 이벤트 북핵 폐기죠. 북핵 폐기를 위한 빅 시효는 준비가 되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제가 일단 설명드렸는데 진짜 핵 폐기가 가능할지는 미지수입니다. 어떻게 합니까? 가봐야 하는 거지. 여태까지 맨날 속아왔잖아 우리가.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뭐 양보하면 뭐 될 것 같아요? 모릅니다, 님들. 될지 안 될지 몰라요. 다만 지금의 우리 현 정부의 성격과 지금 미국의 정치 입장을 고려하는 거야. 우리나라 정부의 성격, 그리고 미국의 지금 정치권에서 트럼프의 입장을 이제 두 가지만 딱 놓고 봤을 때 이건 가능하다는 거지. 쇼는 있을 수 있어요. 이게 진짜로 어떤 핵 폐기로 이어져서 정말 우리 대한민국의
평화가 올지는 모른다고 했어 저도. 근데 쇼는 있을 수 있다고. 언제? 한 9월달 정도 있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지금 얘기 들리는 이 얘기에 의하면 폼페이오가 3차 방북도 할 수 있다는 얘기가 있죠. 3차 방북이 만약에 진행된다면 지난번처럼 아무런 뭐 소득 없이 나오는 모습으로 모습을 보이면서 그 북한에 방북할 것 같진 않아요. 만약에 방북이 확정된다면 뭔가 물밑에서 협상이 어느 정도는 되고 가지 않을까 이번에. 많이 생각을 해봐. 폼페이오가 또 갔는데 또 빈손으로 나와. 그럼 얼마나 정치적인 공세를 받겠습니까? 미국 입장에서. 또 언론이 얼마나 뭐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이번에 만약에 방북이 확정되면 이거는 뭔가 물밑에서 내용이 어느 정도는 합의가 됐다. 그런 맥락으로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서 트럼프와 북한 김정은의 2차 정상회담도 기획될 수도 있고, 아니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간의 어떤 가을에 또 한다고 했으니까 이제 가을에 이제 8월 말이면 가을 아닙니까? 가을 시즌이 와서 남북 정상회담 2차 남북 정상회담을 할 수도 있고 뭔가 좀 일이 벌어질 가능성은 있다고 봐요. 물론 예상대로 뭐 진행이 안 된다면 좀 아쉽겠죠. 좀 뒤로 미뤄지거나 그랬을 때는 좀 아쉬움이 있을 수 있는데 현재로서는 여전히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연내 종전 선언을 하겠다라는 어떤 선언들도 해왔던 부분도 계속 입버릇처럼 한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관련된 기대감들은 여전히 좀 상존하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들, 이 관련된 종목들은 8월달, 9월달까지는 잘 보유해야 돼요. 그쪽에서 이제 이슈가 좀 되면 좋은 수익으로 연결될 수 있으니까 그런 관점으로 한 축으로 좀 두고 계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어제 발표된 겁니다. 어제 발표된 게 삼성의 180조의 투자 결정에서 이제 발표가 났어요. 이것도 이제 우리가 체킹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삼성이 180조 투자를 했는데 이제 역대급 투자를 하는 겁니다. 3년간 180조, 1년간 60조죠. 연간 60조 원의 투자를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대략 예상이 됐던 거는 100조 원 정도 예상이 됐는데 뭐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방문을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180조까지 통 크게 쓰기로 했어요. 물론 진짜 어떻게 쓸지 뭐 좀 봐야겠습니다만 말은 정말 그럴싸합니다 지금. 해서 지금 보면은 대략 2012년도부터 2016년도까지 투자한 거 보면은 R&D 비용을 제외하고 20조씩 매년 20조, 23조 쓰다가 작년 2017년도에 44조를 썼어요. 삼성이. 그러면서 작년도에 반도체 장비 섹터라든지 우리 AMO LED라든지 뭐 디스플레이 관련된 장비 소재 섹터들 주가가 잘 갔죠. 삼성이 돈을 많이 썼으니까.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피크다라고 했어요. 형님들. 이게 지금 피크다. 2017년도가 피크기 때문에 종목도 다 고점 칠 거다. 이렇게 예상을 했던 거고. 그러면서 얘네들이 죽으면서 제약바이오가 움직였단 말이죠. 그죠? 반도체 장비라든지 이런 애들이 이제 서서히 죽어가면서 제약바이오 섹터들이 이제 움직임이 나오기 시작했죠. 근데 투자를 3년간 꾸준하게 하겠다. 그러니까 올해 60조 했는데 작년에 60조 했는데 올해도 60조 할 거고요. 내년에도 60조 할 거고 내후년에도 60조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투자가 계속 이어진다면 반도체 장비라 디스플레이 장비 업체들 얼마나 수혜를 받겠습니까? 얼마나 수익이 이제 안정된 수익이 나오겠어요. 큰 호재라고 보여집니다. 규모 자체로 봤을 때 중국이 이제 반도체 R&D에 지난번 제가 소개해드렸는데 2025년도까지 176조 매년 25조를 쓰겠다라고 이제 삼성이 이제 더 쓰겠다는 거지. 삼성은 60조 쓰겠다 1년에. 이 지위를 잃지 않겠다야. 그러니까 반도체 업황이 고점을 치고 좀 안 좋아질 수 있지 않겠나라는 의심들 이런 것들이 이제 있는 상태에서 물론 이 투자의 결과가 어떤 식으로 우리 기업들한테 돌아올지는 좀 봐야겠습니다만 그래도 희망이 불씨가 살려져 있다라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련 종목들의 흐름들을 잘 면밀히 살펴야 돼요. 자, 그리고 이제 삼성의 투자 내용들을 좀 뜯어보면은 국내에 130조고 해외에 50조 정도 투자를 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국내 130조가 연간 따지면 한 47조 원 됩니다. 그러니까 약간 올해 50조, 내년에 뭐 45조, 내후년에 뭐 40조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보시면은 이제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봐야 되는 것은 뭐 고용을 얼마 할 거고 이런 것들은 별로 우리 주식하고 상관없잖아. 우리 나라한테 좋은 건데 주식한테 별로 상관없어요. 주식한테 상관 있는 내용들은 이제 이런 내용들이죠.
반도체라든지 디스플레이 장비 소재 회사들한테 안정적인 매출 확보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AI라든지 5G, 그 다음에 바이오, 전장 산업들. 오늘 우리가 안암전자 가지고 수익 냈는데 전장 부품 관련주들의 4대 미래 성장 사업에 25조를 투자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총 2,500개의 중소기업의 스마트 팩토리 전환을 하고 협력사를 지원하는 4조 규모로 지원하겠다라는 얘기가 있죠, 지금. 그래서 봐야 되는 게 이런 섹터인 거예요, 이제. 반도체 장비, 디스플레이 장비, 소재 섹터, 그다음에 AI, 반도체, 전장 부품, 바이오 이렇게 봐야 되는 거고. 교육 관련된 종목들도 있어요. 아까 뭐 그 크레듀, 그 뭡니까? 그 크레듀가 아니라 멀티 캠퍼스 이런 애들 좀 눌리면 괜찮다고 했죠. 이런 애들. 그다음에 스마트 팩토리 관련된 종목들 무지하게 많습니다. 스마트 팩토리 관련주도 많아요. 이런 종목들에서 앞으로 흐름들이 좋아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지금 오늘 제가 설명드렸던 내용들을 참고하셔서 앞으로 시장의 방향과 종목들이 투자 방향을 설정하신 다음에 관련주들의 매매를 하시는 게 좋겠다. 단기 매매를 하더라도 지금 설명했던 내용들 안에 있는 종목들 가지고 단기 매매 한다면 스토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시세의 연속성이 그래도 어느 정도는 이어질 수 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오늘은 제가 설명드리고자 했던 내용들은 이런 내용들이었고요. 잘 참고하셔서 도움을 좀 얻으셨으면 좋겠고, 오늘 예기치 않게 오늘 저희 매매 로직에 대해서도 간단히 설명을 드렸는데 그런 것들도 한번 참고해서 도움을 얻으셨으면 좋겠고, 그렇습니다. 자, 오전 방송은 잠깐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종목들 체크하고 마무리합시다. 종목들이 자, 뭐 크게 문제가 없네요. 크게 문제 없으니까 잘들 간수하시고 수익 실현할 수 있는 위치 오면은 잘 챙기시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마이크 끕니다.